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MC 김미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탁철준입니다. 네, 7월 나비효과는요. 여러분의 그 시험 기간을 고려해서 셋째 주로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험 성적을 중간고사 때보다 올리긴 했지만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래서 2학기 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7월부터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함께하니까 다들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번 달 멘토이신 황현진 멘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멘토님은 살짝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모신 멘토님입니다. 근데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밖에 진짜 날씨 덥더라고요, 오늘.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렵게 모시고 이제 더운 날씨에 어려운 걸음해 주신 만큼 저희 네.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강연 많이 해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워진 방송으로 황현진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멘토님이 준비하신 강의를 먼저 들은 뒤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멘토 황현진입니다. 좋네요, 이렇게 그죠? 조촐하게. 알겠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그래요. 스토리텔링으로 너의 꿈을 뭐하라? 득템하라. 득템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 나오는 용어인가요, 이게? 게임. 남학생들 엄청 좋아하죠. 득템. 나 합창을 하네요. 게임, 득템. 네. 꿈이라는 것도 득템을 해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 꿈을 득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필살기를 뭐를요? 필살기. 네, 필살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전에는 경제TV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학생들이라서 잘 안 볼 겁니다. 홈쇼핑 알아요? 네. 엄마가 맨날 봐요. 엄마가 맨날 봐, 엄마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요즘도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방송에 안 나오냐고. 그만뒀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강의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강의를 하는 분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스피치, 그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연수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서도 초빙 교수로서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학교 특강 부르면 가요. 거의 큰 돈 안 줘도 그냥 가요. 학생들, 학교들은. 제가 이 여러 강의를 하면서 제일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하나가 그 중학생들 알죠? 여기는 고등학생이죠? 네. 그죠? 맞죠? 어른 없죠? 얼굴은 안 그래 보이는 친구들 몇 명.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학생들 인터넷 강의에서 국어 과목도 강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강의 분야가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필살기 있었어요, 아까. 미리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또 어떤 비전을 갖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자 여러분의 필살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게시판 같은데 글을 많이 올리죠. 근데 이제 뭐 성적을 올렸다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뭐 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한 강의평을 보고 뒤통수를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생각을 안 해보던 이 친구가 제 강의를 듣고 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냥 단순히 청소년들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만날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좀 내 이야기도 들려주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과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잘 표현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루는 한 학생에게 야, 누구누구야, 너 진영이라는 친구였어요. 네 얼굴 한번 그려봐. 에? 아우, 싫은데. 그려봐, 괜찮아. 그랬더니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강의 조금만. 예. 아니 그냥 이어서 가세요. 이어서 갈까요? 이어서, 예, 편집할 때.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알겠습니다. 꿈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있었을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저는 학창 시절에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학창 시절 사진을 공개할게요. 기대 별로 안 되죠? 알겠습니다. 뭐 이랬었어요. 거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14살 때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7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앨범들을 뒤져봤는데 놀라웠던 건 웃고 있는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거의 인상이 다 이러고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 어쩌라고. 현진아 너 왜 그래? 모델려 그래. 모델래. 모델. 거의 이랬어요. 생에 불만이 많았죠. 왜요? 내가 내일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친구의 표정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표정이 많이 어때요? 밝아져. 엄청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잖아요. 이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국어를 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딱한 국어 이야기, 시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여쭤볼게요. 국어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대학 가려. 좋습니다. 또 정답. 또 편하게 말씀하세요. 해치지 않아요. 말 잘하려고. 좋습니다. 또 다른 과목이 그럼요. 기본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건 어느 과목에서도 사실은 공부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국어 과목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하루는 제가 한 진영이라는 친구한테 진영아 너 네 얼굴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진영이가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더라고요. 예쁘죠? 엄청 눈이 예쁘죠? 3분의 2네 눈이 3분의 2. 그리고 이제 예쁘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코 어디 갔어? 막 이렇죠. 옆에 있던 민영이라는 친구한테 민영아, 네 선생님, 너 진영이는 네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더라. 어머 말도 안 돼. 네가 그려봐. 네 하면서 막 쓱싹쓱싹쓱싹 그리는데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이고. 어떤 얼굴이 더 진영이 얼굴에 가까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처럼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 진영이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영이라는 인간은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진영이라는 친구와 민영이라는 친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30%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100만큼의 이야기를 던져도 그게 강의가 됐든 아니면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 때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든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취업, 면접, 장소에서 나를 표현하든 거의 대다수의 커뮤니케이션에선 내가 100만큼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30 정도밖에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큼의 이야기를 했을 때 100만큼 다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걸 많게는 50, 더 많으면 60,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만 있으면 당신의 커뮤니케이션은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이게 왜 우리의 뇌에 꽂혀야 되는지, 그리고 꽂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한 친구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우리 친구분?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고3. 한 19년 살았네요. 수준에 맞는 질문을 드려야겠다. 이름이? 소연? 소연 학생? 진실이 뭡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쉬운 거 드릴게요. 수박은 뭡니까?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19년 인생을 산 학생이 수박 설명을 못해요. 이래버리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30%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소연 학생도 소연 학생 혼자 그런 게 아니야. 여기는 다른 모든 친구들 다 그래요. 어른도 다 그렇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수박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라고 그러면 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녹색 과일인데요. 막 까만색 줄 그려져 있고요. 반으로 똑 쪼개면 안에 빨간색 막 물이 막 흐르고요. 안에 까만 씨들이 박혀 있고요. 먹으면 엄청 단데 엄마가 많이 먹으면 오줌 싼다 그래가지고요. 적당히 먹는 건데 흰색 선까지는 거기까지는 먹고 그냥 먹지 말라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는 뭐 했습니까 지금?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근데 우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얼마 안 먹었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이걸 지식의 저주 내지는 유식의 입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있어 보이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분명히 소연 학생도 수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수박을 구체적으로 그렸겠죠. 떠올렸겠죠. 근데 이걸 설명 그대로 하면 되는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걸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상대의 뇌에 꽂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솝 우화, 옛날 우리 봤던 뭐 전래동화, 신데렐라, 흥부와 놀부 그거 분명히 여러분이 언제 들었냐면 15년 정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맞나요? 유치원생일 때. 근데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맞나요? 왜일까요? 스토리텔링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는 뭡니까 이거? 한우. 오른쪽은요? 광어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한잔 하면서 먹는 거 있죠. 맛있어 보입니까? 제대로 안 넘겨. 맛있어 보여요? 왔다 갔다 하네. 아니죠. 별로 맛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건 맛있어 보이나요? 이건 한우다. 맛있어 보여요. 마블링이다. 아, 그렇죠.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스피치 역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추상적이고 큰 관념적 대상을 이야기할 땐 절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뇌리에 꽂힐 수가 없어요. 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는 즉 뜬구름 잡는 소리니까.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도려냈을 때 맛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글쎄요 미래의 비전이나 꿈이 정말 전 세계에 아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비전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한 사회단체에 이제 근무를 해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기금을 모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진인데요. 지도죠.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3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별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뇌리에 꽂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이 3초의 시간 동안에도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차 면접을 보시든 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든 친구들도 보면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떤 친구는 되게 더럽게 재미없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죠? 왜?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친구랑 싸운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재미있게 아주 그냥 찰지게 쫙쫙 꽂히게 이야기하는 친구 있잖아요.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스피치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무섭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해볼게요. 핵폭탄 10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제 저희 조카가 3살짜리인데 아직 말 잘 못해요. 엄마! 뭐 이런 말밖에 못해요. 얘가 우리 집에 오더니 제가 얼마 전에 장미칼을 샀거든요. 알죠? 칼 잘 드는 거 있어요. 장미칼을 사왔어요. 근데 장미칼을 보더니 꽃! 칼! 이러더니 그 칼을 양손에 들고 와! 소리 지르면서 막 거실을 뛰어다녀요. 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폭탄이 무서워요? 장미칼이 무서워요? 장미칼. 이게 우리의 뇌입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즉 손에 잡힐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먹힌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솝우화가 먹히는 이유도 간단해요. 착하게 살자.
남의 거 욕심내지 말자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는 꽂히지 않죠. 네. 근데 그걸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바꿔줬을 때 우리의 뇌에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꿈을 득템하기 위한 여러분의 필살기 역시 이 스토리텔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추상적인가요? 관념적인가요? 구체적인가요?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 하루는 정말 예쁜 여학생이 있어요. 이 여학생은 우리 지금 촬영하는 곳이 여기 압구정동이죠. 그죠? 압구정동 길거리만 한번 딱 지나가면 1분에 1명꼴로 남자들이 와서 사랑 고백을 해요. 엄청 이뻐요. 근데 이제 길만 가면 남자들이 사랑합니다. 저기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 어때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없을 때 어떻게 잘 알죠? 알겠습니다. 싫어요. 지겨운 거죠. 여학생. 짜증나. 뭣도 이쁘니까. 나야 뭐. 근데 갑자기 정말 어수룩하게 생긴 한 남성이 그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기요. 왜요 또? 사랑하신다고 할 거죠? 빨리 하고 가세요. 저 바빠요. 나비효과 강의 들으러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 남들 똑같이 하는 그딴 얘기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대신에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꼭 참았어요. 왜요?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대신에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 500원씩 저금을 했죠. 얼마요? 500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500원도 없네요. 자, 가난해요. 사랑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 어떻게요? 참고 집에 가서 얼마? 500원. 또 다음날 그녀를 봤는데 얼마? 500원. 네, 500원. 참고. 어제 이 돼지 저금통을 열어봤어요. 근데 이 안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이라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은 원래 제게 아니었습니다. 꼭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받아주세요. 왼쪽에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 읊조리는 이 사랑이 위대해 보입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오른쪽의 사랑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오른쪽. 제가 예를 들어 똑같은 물건을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뭐죠? 블랙베리 스마트폰. 거의 잘 안 써요, 요즘 요 폰. 있어요. 베리. 까만 딸기 폰. 네, 반갑습니다. 쇼핑호스트 황현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블랙베리 폰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싱 광택을 자랑하고 모서리는 내부를 라운드 처리를 해드렸으며 쿼티 자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의 문자 오타 발생률을 더 현저하게 줄여드릴 수 있는 안에 보시는 하드라든지 CPU 이런 사양, 고가의 사양이 채택되어 있는 블랙베리 폰 선택 내려보시죠. 살 거예요? 글쎄요. 그건 인터넷 가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뇌에 꽂히지 않았어요. 자, 꽂히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라고 기억하나요? 네. 여러분 엄청 어렸을 때 있었던 알아요? 나 태어났을 때 있었나? 그때 막 빌딩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 엄청 많이 죽었죠. 근데 놀라웠던 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딱 15명이 자신이 1분 뒤에 죽는다라는 걸 감지하고 가족들에게 통화를 마지막으로 시도했다고 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그리고 오로지 그 15명만 마지막 가족과의 생애 1분,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1분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걸 궁금해한 한 기자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던 끝에 조사를 했더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 15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블랙베리 폰의 유저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생애 마지막 1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누구와
생애 마지막 통화를 하고 싶은가요? 결국 인생은 소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블랙베리. 제가 전화기 좋다, 잘 터진다, 내구성 강하다, 견고하다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스토리 하나로 이 전화기는 그런 전화기가 된 거예요. 우린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앉아있는데 반가워. 장점이 뭐예요? 어떤 친구예요? 네. 밝은 애예요. 어떤 친구예요? 긍정적이에요. 어떤 친구예요? 말하기 좋아하고. 옆에 어떤 친구예요? 눈을 드세요. 나랑 눈을 마주쳐요. 어떤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수줍음이 좀 많은 친구예요. 어떤 친구예요? 적극적이. 어떤 친구예요? 활기차. 어떤 친구예요? 재밌고. 어떤 친구예요? 열정적인.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앞에 이야기한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그냥 탈락이에요. 나도 솔직히 여러분 중에 아무도 뽑고 싶은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뭐라 그랬더라? 뭐 밝고? 누가 긍정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재미가 뭐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이 습관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밝고 성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스토리텔링 해야죠. 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책상 앞에 펼쳐져 있는 제 노트를 펼쳐보시는 일이에요. 이 노트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내용 그리고 이번 시간에 나아갈 진도를 꼭 제 노트를 통해서 확인하곤 하시죠. 좀 재수는 없지만 뇌에 꽂혀요. 이 이야기는. 별거 아닌 이야기 하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오히려 연상해냅니다. 어때요? 밝아요. 적극적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수업 태도에 열심이고 경청의 자세, 긍정적, 집중.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긍정적 이미지의 단어들을 그 스토리 하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김수연. 합창 좋아하나요? 저 안 친해요. 친했으면 좋겠어요. 학창 시절에 누구한테 공부를 배워?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 면접장에서 제가 면접관이에요. 당신 어떤 친구입니까? 자기소개서 봤더니 과학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네, 저 엄청 열정적입니다. 완전 열심히죠. 최선 다해요. 완전 저는 과학 엄청 좋아하죠. 미안하지만 꽂히지 않아요. 네,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본 책인데요. 그냥 출판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낸 책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인쇄소에서 35,000원 주고 한 권 만들어 주신 책인데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블로그에 과학과 관련된 저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적었더니 이걸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작게나마 해주셨더라고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이긴 합니다만 저의 이런 엉터리 과학 상식, 과학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정한 지식으로, 진리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또는 근데 봤더니 얼굴은 잘생겼는데 좀 몸이 약해 보이는데 건강해요? 엄청 건강합니다. 완전 건강하죠. 건강해. 건강 말도 못하죠. 우리가 면접관이라면 이렇게 대표해야 됩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42.19km 마라톤을 10회 완주했습니다. 진짜 시험만 아니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00회 완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라는 스토리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입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대학 가면 끝날 것 같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꿈을 득템하는 좋은 방법은 결국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엔? 구슬. 좋아 보여요? 아니요. 비싸 보이나요? 꿈을 엮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왼쪽에 실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 꿈,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실을 가지려니
정렬하세요. 그 다음 구슬들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스토리들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타인의 뇌에 꽂힐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 구슬인 겁니다. 자, 구슬들을 꿰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쓰레기 같았던 실과 구슬이 지금은 뭐가 됐죠? 쓰리. 보배가 됐습니다. 목걸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야 됩니다. 정확한 방향성과 그에 맞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엮어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득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잔소리 하나 하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더라고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 맞아요. 저는 제가 30년 좀 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언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을까요? 네? 대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또? 대학 졸업하고? 아니요. 지금입니다. 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러면 저기 나중에 저도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한 10년 뒤에 지금 말고 저도 좀 하고 싶을 때 할게요. 그런데요, 늘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면 늦는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도 추상적인 이야기야. 마지막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잔소리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디죠? 사막. 사막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요? 사막에. 어디가 오죠? 여러분 혹시 시중에 슈퍼에 가면은 그 500ml짜리 물 있죠? 그거 얼마예요? 1,000원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질문 바꿔서 만약에 당신이 사막에 있을 때 이 물이 필요하다면 그 물을 얼마에 구매할 생각이십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1시간 이내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막에서 여러분이 구매해야 될 물은 얼마면 사겠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또 가지고 있는 돈 털어서. 그렇죠. 가지고는 한 1억 정도 있잖아요. 없어요? 가난하군요. 알겠습니다. 나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다 가난하네. 내 전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물을 구매할 겁니다. 1억 원짜리 물을 사 먹으면서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챙겨올 걸. 미리 준비할 걸. 짜증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막과 같은 시간이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오지 않을까요? 언젠간 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똑같은, 즉 꿈을 위해, 가치를 찾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미리 준비했을 땐 여러분이 어찌 보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쉽게, 더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막상 그 시절이 됐을 때, 그 시기가 닥쳐왔을 때 당신은 그 어떤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적어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꿈을 엮는 스토리텔링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좀 연습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이렇게 몸에 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레시피가 있어요. 뭐가요? 레시피가. 저는 그래요. 말하기랑 요리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순서가 있어. 그렇죠. 또 방법. 재료가 중요해요. 좋아요. 또 색이 어떻게 조리하냐면 그렇죠. 적당하게. 또 요리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타요. 또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플레이팅. 중요해요. 그렇죠. 플레이팅. 그렇죠. 디자인도 그렇죠. 포장도 중요해요. 그죠? 또 정답이 다 나왔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레시피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진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가 요리 엄청 좋아하는데 막 만들었는데요. 엄마가 요리 막 했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좋은 요리예요? 아니요. 그 먹는 입장에서도 괴로워요. 내가 좀 그랬거든요. 엄마 보시면 안 되는데. 편집해 주세요. 근데 하여튼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듣기 싫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치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를 아까 보셨듯이 그 한우 육회 뜨듯이 하나만 싹 도려내세요. 욕심 절대 내면 안 돼요. 욕심이 망치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 유식의 입술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부채와의 칼로 싹 도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떠먹여야 돼요. 근데 자 뭐야? 회나 육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요거 맛있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튀김옷을 입히든, 뭐 굽든지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뭐에다 비유하고 싶냐면, 저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비유의 튀김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먹을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잔소리할 때 사막에다가 빗댄 거 들으셨죠? 저는 핵심 가치 도려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가치만 싹 빼냈어요. 도려냈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끔 비유의 튀김옷을 입혔어요. 그럼 상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레시피예요. 같이 도려내요. 필요하다면 비유를 입히세요. 당신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또? 네, 없으시면 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멘트님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말을 하고 이제 발표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사실 말을 하고 나서 늘 아쉬움이 남는 게 그거였어요. 학생들이 과연 내 말을 기억을 해줄까? 그렇죠. 네,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멘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멘토님이 발표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단어요? 뭐 유식의 입술이나 지식의 저주 같은 아, 그런 저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진부한 단어 말고 뭔가 적절한 상황에 맞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해줬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이야기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 제가 생각에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부처에서 이야기체로 이야기. 그냥 흔히 시중에도 보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스토리텔링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명 깊게 들어주셨다니까 감사드리네요. 멘토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이젠 저희가 새로 준비한 코너들을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먼저 타임라인을 통해서 멘토님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멘토님의 미래를 나누어 간단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면 멘토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는 멘토님의 각종 에피소드를 듣고서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멘토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현진 멘토님의 타임라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이라는 거는 누구나 받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인정이라는 게. 그러면은 멘토님에게 있어서 이 인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인정 좋죠. 혹시 뭐 학생 연애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이고. 방송에 안 나갈 거예요 어차피. 저 뒤에 계시네요. 네 계시죠. 근데 남자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도 바칩니다. 맞잖아요.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오면 보면은 약간 저 불량하신 분들 있죠. 조직적으로다가 폭력을 일삼으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쉽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그렇고. 근데 저도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무탈하게 아무 그죠. 뭐 외부적 방해나 이런 거 없이 늘 자랑스러운 아들, 막 착한 아들, 예쁜 아들, 멋진 아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전교회장도 많이 하고요. 뭐 자랑해, 자랑. 많이 고마워요. 한 명밖에 박수 안 치네요. 아무튼 인정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예. 살아오시면서 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생활을 오셨어요. 예. 근데 다음 단어가 첫 승잔, 술을 마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첫 승잔이라는 게 사실 인생의 첫 승잔은 처음으로 마신 처음으로 겪은 이제 어려운 일일 텐데 멘토님에게 첫 승잔의 의미는 뭔가요? 아, 이제 여러분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때 제가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뭐 정말 인정받고 뭐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고등학교 요즘도 그런 데 있나요? 비평준화? 간혹 있어요, 그죠? 예, 학교마다 이제 성적에 따라서 올라가는.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님께서 여러분들 요즘 모를 거예요. MP3 비슷한 건데 그 워크맨 그래가지고 찍찍이. 찍찍이라고 그러죠. 어학학습한테 가끔 쓰더라고요. 되게 잘 알죠. 학생들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찍찍이 설명 갑자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어폰도 꽂을 수 있고 그렇죠, 혹은 이제 그렇죠. 스피커도 달려 있어서 이 당시 MP3 네. 없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주신다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 당시 좀 멀리 혹하셨구나. 있는데 좋은 학교를 갔어요. 좋은 학교. 워크맨에 혹하셨던 거예요. 혹한 거죠. 왜냐면 꿈도 없었잖아요. 그냥 가라니까 워크맨 산 데가 간 거예요. 웃긴 거죠. 갔는데 첫 시험 성적을 받아봤는데 동네 인근에 잘한 애들 모인 학교니까 처음 받아봤던 게 38등이었나?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성적표에서. 반에서요? 반에서. 몇 명 중에서? 반에서. 예. 혹시 반 인원이 한 40 몇 명이었는데 거의 반에서 처음 받아본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멘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이나 이런 게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공부 개나 져버려 안 해! 막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했어 뭐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학생들 많이 계시지만 자기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금 잘하는 집단의 일종의 꼬리인 거죠. 그렇게 붙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어찌됐건 끝까지 붙어내는 끈기가 있냐, 내가 스스로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용의 꼬리는 아니지만 뱀의 머리가 됐을 때 그때 오히려 내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변의 인정이라든지 칭찬 이런 거에 으쌰으쌰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그게 제 첫 승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실 성적으로 인해서 쓴잔을 마시게 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못 받게 되셨는데 그럴 때 사실 부모님한테서 인정을 받다가 못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허탈감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괴감도 많이 들 텐데 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살짝만 물론 아픈 기억을 꺼내는 건 좋진 않지만 멘토님의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부모님과 싸웠다든지 뭐 그랬죠. 그런 거 많죠. 그럼 뭐 가끔 출가도 했었고요. 뭐. 출가해서 나쁜 짓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오고. 엄마 모르시더라고요. 나갔다 온지도. 뭐 왜 안 보였냐? 잠깐 갔다 왔어. 뭐 그 정도. 나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나서 처음 하셨던 일이었나요?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꿈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이제 어디 뭐 웅변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이러니까 말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누가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요. 이제 가가지고 남들은 면접장에 다 정장 멋있게 넥타이 엄청 비싼 거 막 이런 거 딱 차고 이렇게 와가지고 시험 딱 보는데 저는 그때 막 말도 안 되는 파란색 티셔츠에 그냥 청바지 입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뭐 읽어보래요.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 남성들의 뭐 어쩌면서 막 읽었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1차 통과하고 2차 가고 뭐 올라가는 거죠. 뭐지? 뭐지? 이상하다. 근데 결국 어찌됐건 그 4차 이상 넘어가서 최종 가니까 이제 거기선 제가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 하여튼 떨어지면서.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막연하게 뭔가 꿈이라는 게 말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볼까라는 생각을 갖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험 많이 봤었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SBS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라든지 공채를 보셨는데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멘토님의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어찌 보면 고등학교 때는 하지 못했던 이제 진로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때부터 뭐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경제 TV 아나운서와 아. 홈쇼핑 쇼호스트가 네. 이제 떴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과거에 지금은 일을 하지 그렇죠. 않으시고. 지금은 안 하죠. 과거에 그래서 이제 경제 TV 케이블 TV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중파보다는 경쟁률은 낮았죠. 거긴 뭐 됐죠. 그래서 이제 방송 생활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 하루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집에 운전하면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방송을 해놓고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데 그냥 나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남이 써주는 거 그냥 이렇게 떠드는 사람인가라는 회의가 조금 들더라고요. 이상했었어요. 기분이 되게 이상해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누가 옆에 하여튼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홈쇼핑 쪽으로 한번 해봐. 더 역동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또 이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되는 거예요, 다. 최종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호스트. 그래서 이건 뭐지? 남들은 막 이거 한다고 몇 년을 막 고생해가면서 아카데미 다니고 뭐하고 막 죽어라 힘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한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면서 내공이나 이런 거 좀 쌓여 있었겠죠. 쭉 되길래 사람이 이제 길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또 홈쇼핑 쇼호스트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접고 재밌었습니다. 사실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V 보시다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쇼호스트 분들이 나와서 막 똑같이 TV를 보는, 그러니까 대부분 홈쇼핑을 보는 이제 주부들, 네. 라든지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자시잖아요. 근데 쇼호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남자로 활동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 있으신가요? 어려웠던 거는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네요. 일단 그 여자가 많은 집단의 특징은 우리 친구들 모이면 뭐 하죠? 수다만 떨면 좋아요. 남욕. 그거 봐, 이거 나오잖아. 남욕보다 뒤에서 엄청 담화를 나눠요. 뒷담화라 그래요. 되게 심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아무래도 주목을 받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네, 남아있는 시간 이제 4분 정도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다는 네, 남아있는 시간 이제 4분 정도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확 지르면 그게 더 어때요? 임팩트 들어가요. 힘이 딱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받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음해? 모함?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 많이 듣지 마세요. 그게 맞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언젠간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흔히들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목에 힘 딱 빳빳하게 세우고 이렇게 가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절대 남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귀 막고 스스로 딱 숙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쭉 정진을 하면 인정이라든지 이건 주변에서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 게 여자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고객이나 이런 것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서도 진짜 그 가치는 즉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머님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제가 죽어도 몰라요 이거는. 싸다. 예쁘다. 싸다. 양 많다. 양 많다. 질 좋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럼 될까요? 물건 아무거나 하나 줘보세요. 제가 팔아볼게요. 던지시면 안 돼요. 나 아파요. 갖다 주세요. 이건 뭐죠? 시계예요.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나죠? 그래요. 이게 뭐 손목시계인데, 자 이제 팔려면 만약에 제가 그 어머님들 주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 안 했다면 이렇게 팔았겠죠. 네 반갑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안 비싼 거요?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좋아요. 오늘 핑크 컬러 카시오에서 선보이는 베이지지 특별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핑호스트 황현진이고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 핑크긴 한데요. 좀 더 고급스러운 핑크 컬러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큐빅이 아주 예쁘게 전반적인 숫자 인근을 또 예쁘게 감싸주고 있으면서 이 광택감 그리고 강도 역시 튼튼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한 달 29만 9천 원대 투자, 장기 무이자 12개월로 나눠내시면 오늘 부담 없는 선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팔릴까요? 안 안 팔려요. 왜요? 스토리텔링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쇼핑머스터 황현진이고요. 오늘 시간이 이제 한 몇십 몇 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댁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자녀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좀 쉬어주면 좋은데 얘들도 끝나면 일정 뻔해요. 학원 가고 늦게 들어오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하고 좀 도란도란 대화도 하고 엄마 나 뭐 했어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방문 쳐닫고 들어가서 됐어. 밥이라도 먹으면 좀 좋겠구만. 우리 어머님들은 고민합니다. 얘가 왜 이럴까?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요. 아마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에 좀 힘들어하고 남자친구는 있는지 B1A 오빠를 좋아하는지 틴탑 오빠들을 좋아하는지 정말 별것 아닌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셨다면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입니다. 다 아시죠? 시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우리 시계에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시자고요. 엄마 어제 책상에서 너 평소에 푸는 수학 문제 풀어봤는데 엄마는 죽어도 못 풀겠더라. 엄마가 널 위해 대신 공부해주지는 못할 것 같대. 근데 엄마가 네가 보내는 하루의 그 시간 이왕이면 알차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엄마가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지만 네가 시간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딸, 아들 이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선물해 보신다면 오늘 투자하시는 금액 글쎄요. 이 금액 절대 큰 금액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대화에 소통의 시간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시오, 베이지지, 헬리미티드 한정판. 이렇게 방송을 하면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겠죠. 잘 쓸게요. 아니에요. 일단 둘게요. 가져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찾기 위해서 저 되게 많이 노력했었어요. 막 엄마들 많이 가시는 문화센터도 가고요. 총각연대 와서 막 가가지고 꽃꽂이도 해보고요. 그래서 막 귀동냥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주부 노래 교실은 엄마들이 왜 갈까? 가서 같이 막 트로트 장단에 한번 음악도 함께 막 몸도 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많이 들으세요. 남의 이야기.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궁금해하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애 안 하죠? 나중에도 괜찮아요. 지금 급한 거 아니에요. 할 때도 보면 주변에도 보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보면은 누가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중에 남의 이야기. 여자 남자들? 여자가 말을 많이 하고 남자 남자 같은. 옆에서 들어주지 않을까? 남자 그렇게 얘기 잘 들어주는 친구 없을걸요? 듣는 여기도 척? 보면 거의 다 지금 여자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남학생들이 이런 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죠? 남자 둘이 애슐리 가서 2시간 동안 떠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래요? 그래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야 맛있겠다. 야 샐러드 너도 이거 먹어봐. 야, 그만 처먹어. 야 괜찮아. 너 살 안 찌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다. 막 그죠? 근데 여학생들은 그게 되게 당연합니다. 막 샐러드 바 가서 막 서로 살 안 찐다면서 서로 배 안 나왔다고 하면서 그쵸? 샐러드 살 안 찐다고 막 서로 거짓말하면서 그쵸? 콜라도 살찌잖아요, 막 그죠? 반만 살찐다고 거짓말해요, 걔들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기들 이야기를 나누는 건 여자들이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쇼핑 쇼호스트를 하게 되면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사실 첫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방송을 하면 저도 이제 늘 나비 효과를 와서 이게 분명히 녹화인데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굉장히 그렇죠. 떨리고 말도 더 빨라지고 그러기 마련인데 네. 생방송으로 심지어는 물건을 판매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 직업인데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관련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재밌는 거 많죠. 재밌는 거 많죠. 그러니까 막 처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게스트라 그래요. 협력업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우족 알아요? 엄마가 집에서 좀 구워주는 그런 거 있죠. 뭐 몸보신 같은 거 몰라요? 소발, 관절 등. 우족, 그쵸, 소발, 소발. 사골 이런 거. 그 방송을 하는데 이제 상품 신뢰도를 높이려고 강원도 어느 지역의 축산협동조합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방송이 처음이라 이제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 어디 축산협동조합장님 나오셔서 상품에 대한 설명 함께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분이 딱 이래요. 막 카메라 여러 대 막 있고 막 반짝반짝 불 들어오고 막 있으니까는 딱 이렇게 눈동자만 굴리시는 거예요. 옆에 저 당황스럽잖아요. 조합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얼어가지고. 그러더니 처음 꺼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자기가 이제 이전에 준비해온 첫 마디였겠죠. 이 족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족이니까 족이. 근데 이게 그죠? 좀 듣는 어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 사고 비슷하게 나오고 이랬던 적도 있고요. 하루는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정말 신뢰되는 말을 했죠. 보험 방송이었는데 제가 비유를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비유를 들려고 그분 당연히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길래 실수했죠 당연히. 뭐 어쩌저쩌서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고 유지하시는 거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사실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 하겠는 거, 뭐 어쩌는 거 이거. 혹시 살면서 이혼하시고 싶은 분 또 있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닌 줄 알고. 근데 이분이 저 얼굴이 탁 어두워지시네요.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되게 진땀 흘렸던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멘토님이 소개할 때도 나왔던 현재 직업입니다. 이제 강사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강사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앙선관위 초빙 교수라든지 혹은 대표 강사라든지 사실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져 보이지 않나 싶어요. 혹시 이 세 개 직업 물론 더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 이 직업에 대한 혹시 연결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들은 저한테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하냐 힘들지 않냐 그러는데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앞에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어찌됐건 남한테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책 같은 거나 또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자 여쭤볼게요. 제 오늘 강의의 핵심도 뭐였어요? 뭐 해라 였어요. 스토리텔링 해라. 요거 딱 3초나 5초면 정리되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몇십 분가량 쫙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스토리 사례를 섞어서 이야기체로 던져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그 예를 들어 챕터별로 마지막에 왜 공부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별 핵심 정리만 딱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마지막. 근데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기억은 당신의 진짜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해야 되는 핵심 개념은 이거야 까지만 듣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선생님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 안 듣는 친구들은 글쎄요 절대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핵심은 뭔가를 전달한다는 건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이긴 하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에서는 결국 이건 저는 다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강사나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강연을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멘토님의 소지품을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미령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그 프레젠테이션 넘기는 포인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령이 말했다시피 포인터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멘토님이 이걸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제 강연의 가장 필수품이라고 말씀을 저희도 늘 알고 있듯이 그냥 강연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멘토님에게 이 포인터에게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외부 강연 특강을 갔는데 이제 포인터를 주는데 처음 쓰는 거니까 손에 안 맞으니까 누르는데 막 딴 데 넘어가고 막 이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쌌어요. 이거 막 한 가격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비쌌어요. 비쌌어요. 근데 큰 맘 먹고 하나 샀죠. 지금 얘랑 같이 한 지도 어느덧 한 5년, 7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게 힘이 생겨요. 에너자이저. 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뭐 얘만 있으면 되게 안심을 느끼는 이런 거? 핸드폰? 휴대폰 좀 그만하세요. 이제 거참 스마트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게 힘이 되어주는. 얘는 제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얘만 잡으면. 그러니까 왼손에 이거, 오른손에 마이크 잡으면 되게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포인터와 함께 5년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정도를 꾸준히 강의를 해오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저도 지금 이 포인터를 쓰고 있지만 물론 이건 제 건 아닙니다. 저도 이 포인터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멘토님의 포인터를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거 얼마 사실 지금 별로 안 나가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얼마 정도를 드리면 그걸 네. 저한테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네. 물론 진짜로 살 생각은 없지만. 얼마 있는데요? 돈이 얼마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한 100만 원? 밑으로 주면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그거 넘으면 팔까요? 그게 남는 장사네요. 근데 아마 그렇게 산다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되게 끝까지 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포인터 그러면 이 포인터가 앞으로 안 될 때까지는 이 포인터와 함께 혹시 고장 나더라도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멘토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되게 분신 같으니까. 그런 거. 그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스피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저한테 이제 3살짜리 딸이 애가 하나 있어요. 아 결혼? 했죠. 오래전에 했죠. 한글날. 근데 이제 애가 있는데 애가 가끔 어디 뭐 장모님 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시댁이나 이런 데 가끔 애를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엄마 아빠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울죠. 울어요. 그래서 항상 얘를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늘 같이 안고 자는 이렇게 가지 모양이 생긴 가지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안 팔아요. 리미티드 한정판이에요. 중국에 갔을 때 사왔어요. 하여튼 근데 그 가지 인형을 같이 손에 이렇게 꼭 쥐어줘서 보내면 그래도 울지 않고 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하기라든지 특별한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익숙한 물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지품 정도. 별것 아닌 건데 남 앞에 섰을 때 정말 긴장되잖아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때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뭔가 그게 이를테면 뭐 신발이도 좋겠고요. 아까 우리 친구 시계 보여줬지만 요 시계만큼은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 꼭 차고 가는 거예요. 약간 심리적인 효과인 거죠. 나한테 위로를 주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겠죠. 또 그때는 그 똑같은 안경을 쓴다라든지. 별거 아닌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표 불안이나 이런 걸 극복하는데 또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멘토님이 그려내셔야 할 미래입니다. 멘토님이 미래는 사실 백지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혹은 이제 저 시계 앞에 보이는 시계 1초 1초가 사실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 멘토님은 멘토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내고 싶으세요? 저는 미래는요. 그 청소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강의할 때 처음에 자막을 제가 청소년 멘토입니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좀 부끄럽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저한테는 되게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학생들이 되게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뭐 람보르기니요. 남학생들이 있지만 꿈이 뭐예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여학생들은요. 그중에 좀 생각 있는 친구들은 네 저는요 저희 엄마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 가슴 아파서 나중에 정말 저희 어머니 명품백 있어요. 비싼 브랜드 수백 개 완전 풀옵션 쫙 저희 장식장에 진열해 드리고 싶어요. 저 그게 정말 효녀죠. 효녀죠. 명품백으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어찌됐건 남의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대가리 밟고 올라가서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를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저는 이렇게 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가치 이런 걸 심어주고 싶은 게 제 장기적인 미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너무 처음에 섭외를 요청하셨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의 질문입니다. 네. 멘토님이 스토리텔링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미루 양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학생들에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하고 싶은 미래 설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설계 방법이요? 네. 설계 방법이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MC님들은 본인이 만약에 잘하는 일을 미래의 직업이나 꿈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미래의 꿈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쭤볼게요, 제가. 그 생각을 저도 요새 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근데 잘하는 게 모두 있잖아요, 다들. 근데 저는 솔직히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잘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참 좋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해도 그걸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도 내가 못한다는 걸 느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한다는 걸 느끼면 좋아하던 것도 이제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멘붕. 네. 오늘 오잖아요. 그분이 오시죠. 그래서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든다.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든다. 그래도 좋네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하는 걸 해서 난 돈 벌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좋아하는 거 해야지 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지 잘하는 것 따위 신경 안 쓰고 그럼 자 만약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내가 무작정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될 때 엄청 못해요. 노래 막 듣기 싫어 막 이러는데 그 직업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 자 내가 잘하는 것만을 직업으로 삼았어요?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만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친구들 혹시 월요병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뭐죠 월요병이? 개그 콘서트가 끝나면 맞아 그래요. 개콘 좀 딱 일요일 저녁에 끝나면 막 자막 올라가고 개콘 나왔던 배우들은 막 빰빰 막 춤추고 있는데 한숨. 막 내 마음은 막 표정에 그늘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막 왜요? 다음 날 맞이하게 될 월요일이 이상해. 싫거든요. 되게 불쌍한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요즘 아무리 주 5일째 하더라도 일주일에 5일은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일터에서 시간을 대다수 보내죠. 근데 그 일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이쪽에 잘하는 일, 이쪽엔 좋아하는 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뿅. 떠올렸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군요. 그런 거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뿅 이렇게 합치세요. 융합 뿅. 지금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융합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설계할 설계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업에서 여러분의 꿈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꿈은 직업은 미래는 여러분이 어디 쇼핑몰 가가지고 백화점이나 홈쇼핑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자꾸 그거 사주려고 그래요. 아들, 엄마가 요즘 보니까 바리스타 직업 이거 뜨더라. 이거 해. 이거 하라. 이거 하라고. 해 그냥. 이거 해. 이래요. 강요해요. 근데 그건 진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융합해서 계속 찾아가세요. 미래 사회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존재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제가 미쳤다고 이게 인터넷에서 강의를 한다고?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말이 돼요? 이게 안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 어찌됐건 딱 이것 하나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 계속해서
합쳐 보시죠. 융합해 나가시면 멋진 미래 설계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황은진 멘토님의 타임라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순서는 이제 수학 분석입니다. 네,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멘토님을 분석할 텐데요. 혹시 미루 양, 수학이 뭔지 아시나요? 아,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죠. 스와츠라는 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쓰이던 도구였는데요.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경영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도구를 스와츠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스와트에서의 S는 강점의 strength, W는 약점의 weakness, O는 기회의 opportunity, T는 위협의 threat를 말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멘토님의 스와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제작한 판넬입니다. 와 되게 네, 예쁘진 않네요. 예. 수공업으로 만들었어요. 예. 네, 먼저 멘토님의 강점, strength 한번 볼까요? 네, 다식이라고 써주셨어요. 예. 밥을 많이 드시는 다식은 아닐 거고요. 네, 또 네. 약과에 뭐 한식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다 그렇죠. 다식을 쓰신 것도 알 텐데 여기서의 다식이라는 게 뭔가요? 그 많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저는 접해본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사실 제가 나이가 뭐 그렇죠, 뭐 한 30대 초반 정도 됐으니까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남자치고도 이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게 저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귀동량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많이 좀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멘토님의 강점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신 지식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반면에 약점, 강점이 있으면은 그 일장일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나왔네요. 박식 써주셨어요. 여기서의 박식은 똑같은 다식처럼 지식계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일장일단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되게 소심한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단점 같죠. 근데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소심하다의 장점, 생각 깊, 신중하다, 또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다, 또 세심하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배려도, 섬세하고, 꼼꼼하고. 이걸 저는 그래서 원래는 혹시나 이제 주변에서는 저를 약간 음해하는 세력도 종종 있어요. 약간 뭐 어떤 네. 특정 분야에 한 눈만 파는 경우가 저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뒤집어 보면 그게 또 여러분의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점이기도 하죠.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위협입니다. 네. 사교육 시장 침체. 혹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고 계셔서 네. 사교육 시장 침체가 걱정이 되시는 건지. 그렇죠. 뭐 솔직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가장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된 수입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 강의 뭐 이런 건데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요즘 갈수록 예전보다 학생들 수도 줄어요. 전체 수도 줄어요. 인구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고등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업계의 사정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이렇게 자꾸 매출 그래프나 이런 게 꺾여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침체. 근데 이 환경에서 이건 저도 약간의 위기의식은 조금 느끼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거시적 환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위협 요소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점은 다식, 약점은 박식, 위협은 이제 사교육 시장 침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 네, 기회.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멘토님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예, 네, 자유학기제라고 사실 저희 고등학생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멘토님 자유학기제가 뭔가요? 요거는요, 그 중학생들이 이제 2016년도부터 도입되게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으로 이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6학기죠, 3학년까지 중학 과정이. 네.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어요. 늦게 태어나서. 오늘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이 없어요. 그 학기는 예를 들어 6학기 중에 한 학기는 시험이 없어요. 별로 안 부러워요? 아, 시험을 즐기는군요.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즐겨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한 학기 동안 시험이 없는 대신에 그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우리 아까 그 MC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걸 못 해봐서 그래요. 다양한 경험을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중학교 때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겠죠. 지금보다 더 꿈과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생각했어요. 그과 차원에서도 그 한 학기 동안은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면서 꿈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과의 소통, 성인 시장에서의 소통, 여러 민주시민을 교육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갈수록 더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멘토로서의 황현진이라는 사람을 또 많이 찾지 않을까. 그땐 저도 정말 행복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돼야죠. 멘토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네. 바랍니다. 네, 이제 멘토님의 이제 소화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점 다식, 약점 박식, 위협은 사교육 시장 침체, 그리고 기회는 자유학기제였습니다. 혹시 멘토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멘토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멘토님의 단점을 찾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럴 내가 거예요. 좋아 그렇죠. 보이는 사람은 고마워요. 단점이 없이 완벽해 보이니까. 그래야 돼요. 고마워요. 그러면은 혹시 역을 한번 뒤집어볼게요. 약점이 박식. 물론 멘토님 말씀대로 약점이 뒤집으면 최대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멘토님의 약점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됐었던 게 박식 말고 한 가지를 더 뽑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 중에서요? 네. 약간의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학창 시절에 그럼 글쎄요. 지금 극복해낸 약점으로. 극복해낸 약점이요? 네. 극복해낸 약점은 저 되게 좀 이성적이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친구들이 예전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애들이 보면은. 그럼 저는 되게 이성적인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사고해서 평가하죠. 문제가 뭐야? 뭐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또 관심 표현. 됐어. 치워. 바꿔. 다음. 너는 문제가 뭐야? 지금 뭐야? 공부가 안 돼? 공부해. 하라고. 하면 되잖아. 너 어제 몇 시간 했는데? 너무 많이 잤잖아. 잠을 줄여. 막 이렇게 되게 이성적인 조언 있잖아요. 막 이런 것만 해주는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저는 극복을 하려고 왜 그럴까 그랬는데 주변에 보니까 어떤 친구 많은 친구들을 잘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주변에 친구 많은 친구들은 남의 이야기 되게 막 잘 이렇게 들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자친구들 보면은 막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 진짜? 같이 공감해 주죠. 어머, 어떻게? 어머, 야, 왜? 어머나, 웬일이? 헐,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친구들은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죠. 결국 사람한테 소통을 한다라는 건 사람과 결국 이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도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 10가지 한번 떠올려 봐요. 떠올렸어요? 고민의 해답은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맞잖아요. 성적 안 나오면 하면 돼요. 몰라 어렵죠.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더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 좀 많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되면? 7.8기? 네? 안 되면 계속. 어른들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멘붕에 빠져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하니까 꿈도 없어져요. 안 되면 되는 거 하세요. 되는 거. 되는 거 하세요.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경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놀랐던 게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MC도 하고 이제 뭐 실제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진짜 보기 좋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이야기 되게 명언이네요. 안 되면 되는 거 합시다. 안 되면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와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강연도 괜찮고 이제 멘토님께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하셔도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께서 이제 강연에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도 환영하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직접 받을게요. 그러면. 네. 이 시간에. 저 아까 네. 질문 못 드린 건데요. 네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하셨잖아요. 말을 할 때. 네. 근데 보통 말을 할 때 보면은 사례가 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와닿을까 아니면 저 얘기를 하는 게 와닿을까 하면서 막 되게 망설이게 되는데 그럴 네. 때는 어떤 사례를 들어야 되고 사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례를 드는 게 좋을까요? 사례는 그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나? 5글자만 적어봐요.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도 많아요. 예저근시형이에요. 예저근시형. 예저근시형. 뭐냐면 예저 근시요.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 학생 저 근시형 난시예요? 예, 저 근시형 했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예, 저 근시형. 예, 저 근시형 했어요. 얘는 뭐냐면 예외성이에요. 일상적인 거 말고 조금 여러분이 사례 중에 예외적으로 경험했던 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내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 중에서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거. 개가 사람을 물면 재밌어요? 사람이 개를 물면 재밌어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럼 혹해요. 그죠? 사람이 들을 때도 확 더 뇌리에 꽂히죠. 저는 뭐냐 하면 저명성입니다. 약간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고요. 또는 약간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연예인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연예인 이야기에 진짜? 그 오빠가? 오빠들이? 이거 왜 그러냐면 저명한 사람 이야기라서 그래요. 그는 뭐냐 하면 근접성.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 아까 스토리 제가 텔링 말씀드릴 때도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 손에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손에 잡히는 이야기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 해야 돼요. 근접성. 시는 시의성. 최근에 있었던 일. 야, 내가 어제 가 더 꽂히겠죠. 야, 내가 2년 전에 마트를 갔는데 안 꽂히잖아요. 영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가 상대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고등학생들 여기 앉혀놓고 갑자기 공무원 수험의 판도가 바뀐다는 이야기 막 하면 여러분 관심 있어요? 전혀. 대입수능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죠. 왜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핵심 뭐냐면 상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야기를 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학생 저기 이제 앞으로 친구랑 이야기할 때 예, 저, 근, 시, 영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기 힘들죠.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끌어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습은 그 기준으로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잘하는 거랑 네. 좋아하는 거 두 개를 찾아서 융합을 했어요. 근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은 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러다가 딱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좀 현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미술을 하게 되면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반대를 하셔서 근데 제가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 두 개 다 그쪽 디자인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그걸 말씀드려볼게요. 본인이 얼만큼 그 꿈이 간절한지 제가 물어볼게요. 성함이? 김시은이요. 시은이 학생. 엄마가 이 방송 봐도 되나요? 엄마가 네네. 아,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시은이 학생 통장에 오늘 갑자기 1,000억 원이 입금이 됩니다. 엄마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 장하다 우리 딸. 어디서 통장 하나는 이렇게 잘 개설해가지고 1,000억 원이 딱 꽂힌 거예요. 셀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래도 그 일 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물게요. 진짜 그거 할 거예요? 1,000억 원이 있어도? 정말로. 정말로. 그럼 하세요. 아, 하세요. 저도 그래요. 1,000억 원이 꽂혀도요. 제 통장에 혹시 모르죠. 진짜 꽂혀 있는지. 근데 그래도 저는 강의할 것 같아요. 1,000억 원이 있어도. 알겠다. 진짜 꿈에 대해서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할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 한다는 게 저도 지금 안타까워요. 청소년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한데 그때 여러분의 결심을 명확하게 할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1,000억 원이면 여러분 롯데월드 가서 줄 안 서도 돼요. 살 수 있어. 그렇죠. 애슐리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운데 덩그러니 앉아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의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면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돈이라는 게 저도 경험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대학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그냥 가서도 뭐 금전적 강의로 상관없이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해요. 하는데 근데 그냥 내가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신경 안 쓰는데 따라와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서 진짜 맞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실적인 것,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하는 거.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남학생 뒤에 손 든 것 같은데 왜 손 든다 말아요? 아, 아니 더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이 방송이 끝난 뒤에 사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벌써 저희가 지금 1시간 거의 30분 정도 황현진 멘토님과 시간이 같이 끌렸네요. 이제 강연을 하고 소감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벌써 황현진 멘토님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사실 나비 방송을 아직 제가 몇 번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오래 러닝 타임도 되게 길었는데 사실 그만큼 오늘 방송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방송 매번마다 새로운 멘토님을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멘토님이고 앞으로 저희가 만나 뵈어야 할 멘토님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의 꿈과 가장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실 스토리텔링이 내가 말하는 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황현진 멘토님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들 약 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약장수. 약장수들도 스토리텔러예요. 네, 사람들한테 그 약 파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데 그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걸 먹고 나았다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당장 어떤 대학 가거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다시. 네. 말씀해 제가 감사드리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방송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타임라인과 스와트 처음 보여드렸는데 학생 여러분 오늘 방송 괜찮으셨나요? 네. 네,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하지만 그래도 조금 미적지근하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방송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 방송보다 되게 유익하고 뭔가 친근해진 내용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멘토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요. 네. 저는 요만큼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그 이상을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기억하셔서 학업이 됐든 앞으로 나아갈 진로나 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그래서 이제 멘토님과의 만남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 MC 김미루 MC 탁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